그대로 적어놓은 책이고, 그 다음에 공자님이 적은 중에 계사전이라고 있는데, 계사전은 옛날에 나온 주역은 점을 치는 책인데, 점을 치는 책에 철학적인 아이디어를 가미해가지고 철학서로 바꾸는 그게 계사전이에요. 그래서 계사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계사전에 들어가는 그 저희 그 심볼이 있어요. 심볼. 저기 심볼은 팔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팔계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막 배웠죠. 뭐 하도에서 나와가지고 뭐 우리가 거북이가 나오고 뭐 하는 거. 그 팔계를 기본을 해가지고 그 팔계를 64개로 바꿔서 주역책을 만들었는데, 그러면 그 팔계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책이 설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설계전. 지금 이제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설계전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 설계전이 이제 그 팔계가 만들어지면은 그 설계가 이제 그 설명을 듣고 그 이제 그 원리를 알면은 그 다음에는 서계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서계전. 서계전은 주역이 64개의 심볼로 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64개가 왜 그런 시퀀스를 가지고 왔느냐, 그것을 설명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설계전하고 서계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계전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제 안 봐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주역에 있는 뭐 무슨 게 설명하는 거,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은 근데 팔계를 보면은 지난번에 팔계를 갖다가 팔계는 어떻게 생긴지 보면은 제일 그 주역 팔계 불화 1페이지에 보면은 제일 밑에 태극이 있죠. 태극이 여기에 태극이 양음으로 바뀌고, 양음이 태양, 소음, 소양, 태음으로 바뀌어서 8개가 나왔다 그랬죠. 8개 나오면은 그 번호가 매겨져 있죠. 1근천, 2태, 택, 3리화, 4진뇌, 5선풍, 6감수, 7간산, 8권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8가지 개가 나왔어요. 8가지 개가 나와서,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떻게 됐냐면은 요 개는 8개 개는 요거는 외워야 돼. 요거는 외워가지고 그 개만 딱 보시면은 아 저거는 근개다, 저거는 입개다, 저거는 간개다 이렇게 알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이게 A4 이런 데다가 써가지고 책상 앞에 놔두면 한 주일만 하면 한 개씩 외워질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외우는 순서가 있어요. 근삼년, 근이라는 개는 다 연결돼 있어.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삼년은 요거는 생각 안 하고 세 개가 이게 근이야. 근삼년. 그 다음에 이태택은 요게 위에 것만 끊어졌어. 그리고 2, 3은 붙어 있어. 여기 이제 손이 붙어 있으면 이게 연결된 거야. 이태택. 삼리화는 이렇게 돼 있어. 가운데 것만 끊어져 있고 위에 거하고 밑에 거는 붙어 있어. 삼리화. 사진내는 이렇게 돼 있어. 사진내. 지금 여기 써 있는 거에서 예. 1, 그다음에 예. 어디가 2예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아, 그게 지금 이게 1이고 밑에는 8이잖아요. 아니 그게 뭐지? 근삼년이 1. 예, 군삼절이 8이고. 그 근삼년이 1. 그거 적으세요. 네. 근삼년 1. 그 다음에 이가 이태 때가 태상절 있죠. 그게 2. 그 다음에 이허중 이게 3. 그 다음에 사진례가 어디 갔나? 그리고 진하연 그게 4. 그 다음에 오선풍이 어디 갔어? 아 이렇게 그게 선하절 그게 5. 선하절은 5. 그 다음에 육감수 그냥 감중년 그게 6. 간상년이 7. 그 다음에 곤삼절이 8. 그렇습니다. 제가 이거는 외웠는데, 그러니까 이게 외우기가 너무 힘든 게 말들이 너무 어렵고. 아 거기는 이제 그대로 외웁니다. 근삼년은 네. 그대로 이제 다 연결돼 있다. 아니 말 자체가 영어 자체가. 그렇지, 처음에는 그말 자체가. 처음에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막 하면 저절로 된대잖아요. 그 공부하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 손하절은 뭐냐면은 손께는 그렇게 생겼는데 제일 밑에 것만 끊어져 있잖아요. 손하절. 그죠? 이거를 이용하면은 외워지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외우기가 이걸 이용하면서 하면. 사람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욕을 외우는 게 더 저는 좋아요. 아니 근데 이 말들을 외우면은 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 왜냐면 뭐 하절이니까 밑에. 그렇죠. 근데 이 말이 말 외우기가 진짜 안 외워져. 그러니까 이제 말은 지금 제가 설명을 해. 요 설계전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니까. 그래서 설계전을. 어쨌건 제가 이 상태로는 외웠어요. 이렇게 해갖고 8개를 추가하고. 그러면 이제 그 외우는 거 하려면 이제 이어중 하면은요. 이게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가면 안 돼. 이어중 하면 뜨르륵 거려야 돼. 아니 그 정도 돼. 하나씩 그러니까 이 상태를 그려갖고 말을 하나씩 해갖고 그릴 수 있는 건데 확 나오진 않죠. 아니 그게 확 나오도록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그냥 외우기도 너무 힘들다고 말이. 이번 서머 방학 동안 요것만 해. 그런 거죠. 아니야. 우리 이제 이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절에서 이제 스님한테 어떤 이제 조주 스님한테 남전 스님이 그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돌을 깨쳤어. 자기가 생각하니까 돌을 깨쳐서 그래서 돌을 이제 깨쳐서 조주 스님한테 가서 스님 왜 제가 돌을 깨친 것은다. 그래서 일러봐라 그랬거든. 일러버리니까 무 이렇게 했는 거야. 조주한테 무 하니까 그 무 하니까 뭐 하다가 알았다 그렇게 해. 그러면 환가부정부 이네. 그 네가 그 깨친 거는 같은데 그러면 수행은 해봤냐? 환가부정부 수행을 해서 깨친 것은 증명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조수님 물어봤어.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남전 스님이 이게네 오렴부덕 오는 이제 그 컨테미네이션 오염할 때. 염은 이제 물든다는 거예요. 그네 티끌에 물들면은 부덕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선문답에 이제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몇 개 있어요. 그게 그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자 우리가 말하는 거 그거 생각해가지고 오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일러라 하면은 뭐 이렇게 해요. 그러면은 또 스님이 그 다음에 환가수정구와 그러면은 오렴부터 써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님이 큰 스님이 환가부정구와 그러면은 그래 이렇게 하면은 답이 와. 공부를 충분히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제 깨달은 경지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이미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거 이렇게 써주셨을 때 예. 1, 2, 3, 4 이렇게. 그게 이제 순서대로. 이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순서로 이렇게 써? 그게 좋잖아요. 제일 이 순서인 가운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왜 근삼전 보면 세 개가 연결돼 있죠. 네. 소나절 하면 제일 밑에 것만 끊어졌죠. 이어중 하면은 중간 거 끊어졌죠. 태상절 하면 위에 것만 끊어졌죠. 근데 제가 외울 때는 저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건삼년, 군삼절 뭐. 그렇게 돼. 오르락내락 하면서 근데 그래 하여튼 그건 좋을 때 그다음에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또 어려운 게 건이 하늘이고 뭐 공이 또 땅이고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지금 공부할 거라니까. 연상도 안 되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 그 지금 그 공부를 하신다니까 지금. 그래서 제 딸에는 이제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하면 처음 하시는 얘기래 어필을 할까 해서 그렇게 그럼 이건 선생님이 만든 예, 거예요? 예, 그럼 예. 다른 책은 또 다르게. 다른 책은 이렇게 돼 있죠. 외울 때 이 순서대로 외우는 게 제일 쉬울 것 예,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외우지 말고 그냥 딱 보면은 자기가 클 수 있게 그냥 계속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게 1, 2, 3, 4라도. 그게 이제 그 순서는 맞아요. 1, 2, 3, 4. 그래 돼 가지고 이제 이게 8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8개 중에 6개가 있죠. 그래서 8개인데 8개는 우리 오늘 설계전에서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세히 배울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돼서 그래서 이제 주역에 들어가서 지난번에 이제 서문을 들어봤죠. 그것도 그 할아버지가 나와서 옛날식으로 읽었죠. 네. 예. 그 계속 들어보세요. 아우, 그 할아버지 엄청. 그 계속 들어보고. 근데 이제 이 서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서문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 사람이 다른 거는 뭔데 이 서문은 잘 따라서 하더라고. 미국에 병원이 있죠. 그럼 어떤 학교든지 가면은 어느 관공서라도 가면은 우리 해군도 그렇고
그 가버먼트도 그렇고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 미국의 모든 인스티튜션에 가면은 그렇죠. 네. 미국에 무슨 회사든지 뭐에 가면은 항상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있어. 우리 회사는, 우리 군은, 우리 치과는, 가면은 어느 병원에 가도 다 있어요. 나 이거 없는 데를 못 찾아봤어. 그래 가보면은 제가 그걸 유심히 보거든. 보면은 미국 사람 다 있어. 근데 한국의 병원에 가면은 한 군데도 없어. 정부도 없어. 정부도 어디 가면 그거요 헌법에 있지 않습니까? 정부 그렇죠. 정부에도 없어. 국회도 없어. 아무데도 없어. 그좀 너무 그렇다. 거기에 그냥 뭐냐면은 그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지 않고 그 다음에 공론화가 안 돼 있고 개인 플레이를 하는 나라다고요. 근데 미국은 개인 플레이 좋아. 그렇지만은 네가 그것이 로에 맞느냐, 그래서 퍼블릭 프라피트에 맞느냐 이라고 해가지고 어느 한번 찾아보죠. 언어에 가면은 한국만 계시 있는데 그건 잘 못 봤어. 근데 한국 사람이니까 없겠죠. 그러니까 미국 기관에 가면은 항상 비전 스테이트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을 써도 항상 그 비전이라는 게 뭐냐면 abstract예요. 내가 이 페이퍼를 쓰는데 이 페이퍼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고 간단히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를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논문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걸 다 읽을 수가 없잖아. 그러면 abstract만 계속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건 여기에 대해서 이거나 치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주역도 이 서문이 있는 거예요. 그 서문을 이제 옛날 5,000년에 사람이 서문을 지었겠죠. 지어가지고 이제 5,000년 동안 리파인을 해가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그래서 옛날 사람은 이 주역을 천필만도 만번 읽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할배가 몇 사람밖에 없어 한국에. 아까 지난번에 그 인터넷에 그 소현수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할배가 하는 주역을 다 해놨어요. 그렇게 해야 이제 이 서양에서의 모든 음악 있잖아요. 서양에서의 모든 음악은 뭘로 이루어져 있나 하면은 비트로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막 이거 우리 펄서 반짝반짝반짝 하고 이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동양은 숨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숨 쉬고 음악 한번 보세요. 숨 쉬고. 그래서 그런데 이 또 중국 이 한자는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어. 그게 한자가 그렇게 있으면서도 또 특이해.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서문을 지은 사람이 이리 와가지고 이거는 이런 뜻이다 하고 이야기하면은 이제 게임 끝. 근데 이 서문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좀 아는 사람이 이거를 여기서 끊어서 읽고 여기서 끊어서 읽고 이래가지고 지멜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다 틀리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거는 그런 대로 이제 컨센서스가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서문은 뭘 하냐면 꼭 빨간 글자가 있죠. 빨간 하살표가 있죠. 빨간 하살표까지가 뭐냐면은 주역을 왜 지었느냐? 하살표까지가 여기까지. 그 제가 그 자료에도 그려놨어. 주역을 왜 지었느냐?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 하살표. 그 사이에 있는 것은 주역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주역의 구성, structure. 됐고 그 마지막 하살표 뒤에 거는 뭐냐면은 그 마지막 하살표 뒤에는 공부하는 사람이 이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러니까 지금 막 내가 이렇게 보고 내가 이 책 같은 것도 제가 추천하는 게 뭐냐면은 이 서문을 읽어봐야 왜 주역을 만들었고 주역의 내용은 어떻게 스트럭처가 되어 있고 공부하는 사람은 저자가 이야기하는 거잖아. 저자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 내가 하는 의도를 바로들여서 하는데 그걸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 이게 그렇지만 이 서문이 진짜 이 most important한 거예요. 서문에 대로 따라서 하면은 이 주역을 지은 오스가 의도한 데를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갈 수 있는데 그 동양은 뭐라 그러냐면은 숨으로 읽는다 그랬죠. 그 숨에서 끊어서 이걸 읽어야 돼. 읽어야 그 사람들의 뜻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 한글이잖아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 이런 것처럼 아버지 떼고 가방에 들어가시는 이런 거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서 뜻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한자도 마찬가지야.
근데 한자는 대충 규칙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한자는 쉽죠. 하늘처럼 따지면 한자는 쉽죠. 두자도 거의 쉬워. 세자도 거의 쉬운데 이제 네자, 다섯자, 여섯자, 일곱자. 그래서 이제 일곱자 되면 칠언절구 해가지고 일곱자로서 글자를 만들어내고 네자, 오원, 다섯자 되면은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대충 그냥 반을 자르면 반을. 그 한자 보니까 딱 그렇지는 않지만은 반을 자르고 일곱자 같으면은 세자에서 자르고 네자, 다섯자 같으면은 두자, 세자 이렇게 보면 대충 맞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인트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자 있죠. 이 무슨 이 쌓는 거 이렇게 생긴 이자 있죠. 이렇게 이자. 예. 그 다음에 이 지자하고 그 다음에 이 이자가 있어. 이 이자. 예. 이런 글자에서 대충 끊어서 읽으면은 대충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자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앞에 요까지는 뭐냐 하면은 한번 보여줄까 이제 읽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역지비서 개효 단상지의 비의 천지만물 지정이 현하고 성인지우 천하내세 기지의로다 선천하의 개기물하고 후천하의 성기물아 시고로 극기수하여 이정천하 지상을 해서 제기상하고 이정천하 기흉 64개 384요 개소위 순성지리하고 진변화 지도예라. 이게 뭐냐면은 주역에 개효 단상지가 그네 개라든지 효라든지 그런 뜻이 천지 만물의 의미가 다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주역에. 그래서 성인이 옛날에 이제 아주 훌륭하신 성인이 다가올 우리 후세들을 생각해가지고 천하내세 성인지구 천하내세를 걱정해가지고 표시를 하였다. 어떻게? 선천하의 경우는 그러니까 세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모든 물질 모든 그 사물들을 갖다가 열어놓고 후천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서는 모든 사물을 갖다가 이루었다. 모든 그 스트럭처를. 그래서 극기수라는 것은 두 가지로 수를 극도로 만들었다는 말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할 수 있나 없나 꾀를 여러 가지 방도를 극기 최대한도로 넓혀가지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모든 이루어진 형태를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밝혔다. 저기상 밝혔다. 그래서 이정천하에 다가오는 세상에 기륭화목을 만들어서 64개 주역에 64개 하고 384효를 만들어서 개소위 그 384효와 64개를 따라서 성명지리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이치를 갖다가 다 따르게 하고 진변화지도 모든 변화의 도리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주역을 만들었다. 누가? 성인이. 그게 독희, 문공, 주공이 만들었다. 그까지가 이제 주역을 왜 만들었냐 그게. 근데 후세에 일어나는 이 천지 만물이 막 변하는데 후세에 있는 사람이 욕심에 끄달려 가지고 세상 돌아가는 잘 모르기 때문에 64개하고 384회를 갖다가 잘 정리해 가지고 요것만 공부하면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이치와 모든 경우의 수를 갖다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공부해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역의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주역의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 하사표 밑에 산지제리 즉 유만소 산지제리 이치를 갖다가 세상에다가 펼쳐버리면은 이치를 세상에다 펼쳐버리면은 유만수 구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치를 빠지면은 끝없이 이치가 빠져나가고 통지제도 하나의 도로서 통일을 시키면은 이치가 두 개가 아니다 한 이치다. 그게
이치를 따지고 막 시시공을 따지면은 온 세상이 다 이치가 되는 거고 그것을 갖다가 한 가지 법도로서 딱 하면은 한 가지 법칙이 있다. 그게 이제 통지제도적 무이치라. 소위 그래서 여규 그래서 주역에는 태극이라는 것이 있다. 태극은 뭐냐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공적영지 다음에 기가 발해서 이제 생기는 거. 그 순간 음량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태극이 있어서 그 태극이 나타나니까 시생양이 음량이 생긴다. 음량이 생긴다. 그래서 태극은 씨열이다. 도다. 그리고 양이자는 음량이다. 그러니까 태극은 근본의 원리고 그 근본의 원리를 갖다가 밖으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음량으로서 나타내준다. 그래서 주역의 기본 사상은 음량이다. 그래서 음량은 일도야. 음량은 한 번 음하고 한 번 양하고 하는 그런 도이다. 음량은 일도예요. 태극은 극이 없다. 태극은 음량이라는 게 없고 그냥 두 개가 융합, 그러니까 퓨전 붙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뭐 공적, 영지, 무이지만은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무극이다. 그래서 만물지생이 그 모든 물건들이 이제 그 태극에서 생겨나는데 부엄이 포양하고 부엄이 포양이는 부는 뭐냐면은 진다는 말이에요. 부엄. 그게 음이 뭘 지고 있어. 그래 포양은 뭐냐면 양을 포용한다. 이거는 이제 그거 보면 돼. 이제 그 수정란이 생길 때 깨구리가 올챙이 될 때 깨구리 알을 낳죠. 그래서 이제 깨구리의 그 수정란에 들어가면은 올챙이가 생기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제 이게 자궁이 있으면은 그냥 남자가 들어가서 거기는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음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양이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포양 이 지고 있는 이것이 부엄이 포양 해서 만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부엄이 포양하죠. 그래서 막부류 태극이다. 모든 물건 중에 태극이 안 들어가 있는 게 없어. 모든 물건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막부류 양이 음양이 또 안 들어가는 게 없어. 그래서 인언교감이 서로 이렇게 막 부딪혀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변화가 끝이 없어. 그래서 하나의 형이 생겨가지고 형일수 생기면은 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신일발 그래서 정신이 생겨서 지각이 생긴다. 그러니까 형이 생기고 그렇죠. 우리 사람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배란을 했다가 그래서 형이 생기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못 찾는데 신기하죠. 그래서 신일발 기지 그래서 이제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위출은 지각이 생기고 나서 옳고 그름이 생기는 거야. 속이는 것이 생기는 거야. 지각이 없으면 몰라. 옳은지 그런지 몰라. 그래서 그게 정이 출현하고 지각이 생겨서 정이 그 허위가 진실과 거짓이 생기고 만서기언이 모든 케이스가 생긴다. 이게 거짓과 진 그리고 모든 케이스가 생기고 만서지언 그래서 역을 통하여 소위 역을 음량을 통해서 기중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생긴다. 고로 주역은 음량지도고 주역은 음량지도고 괴자는 음량지 괴 우리가 뭐 64개 있죠. 그것은 하나의 심볼이다 이거예요. 물. 그리고 그다음에 효자는 음량지도. 효자는 변화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괴는 하나의 심볼에서 놔두고 효 하나가 변화하는 것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괴수부동 괴에서 있는 숫자가 뭐
6개가 됐다가 뭐 음양이 됐다 하지만은 결국에는 기수하고 우수하고 되는 거고, 그다음에 효수는 6하고 9가 된다. 그게 이제 효수 부동이 구육이다. 그래서 64개가 이 기체, 64개가 몸이 되고 384회가 왔다 갔다 서로 막 움직여 가지고 모든 설명을 다 해준다. 그래서 원재 육합지회, 원재 육합지회. 밖으로 받는 우주 전체의 그 변화가 나타나 있고, 근재 일신지조냐. 가까이는 내 몸 속에 다 들어 있어 그 변화가.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자에서는 뭐라 하면은 건치저신, 원치저물. 그러니까 가까이는 자기 몸을 관찰하고 멀리는 물건을 관찰. 아까 말하는 대학에서 말하는 경물치지. 경물치지는 물건을 갖다가 다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정심, 자기 몸을 갖다가 보고 지심을 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자기 가정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다 공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몸만 공부하는 거. 자기 몸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이제 그걸 극도는 게 이제 불교에서 참선하고 막 이런 거죠. 그 이제 두 개가 다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84회를 갖다가 호해기용해서 원재저신하고 잠어순식과 미어동정이에요. 잠어순식은 숨소리 그냥 가느다랗게 숨 쉴 때나 자기 몸을 갖다가 조금씩 움직일 때 괴가 안 움직이는 것이었고, 막부류 개지상은, 그리고 막부류 호지 의. 개와 효의 의미가 자기 숨 쉬는 거, 자기 행동하는데 아무리 작더라도 안 들어가는 게 없게 된다. 예. 그러니까 참으로 이 주역이 대단하다. 그까지가 이제 주역의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기도, 이러한 도가 너무나 크게 해가지고 세상을 덮지 않는 것이 그거. 지대의 무불표. 이게 도라는 것은 너무 커서 그걸 덮지 않는 데가 없고, 기용이 그 도를 갖다가 이용하는 것은 기용이 지신이 무불존이라. 그것이 이용하는 데가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요 시점에서 이제 생각이 되는데, 동양에서는 채상용이라는 게 있어요. 채상용. 그래서 이제 이 만물은 이 세 가지의 작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제 나가 있으면은 내 몸이 있는 거죠. 내 몸인데 내 몸은 상하고 용하고가 붙어 있어 가지고 나타나지 않아. 내 자체를 보면은 그게 견성이야. 그게 없어.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내 상을 볼 수 있는 거야. 거울을 보고서 화장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상을 보는 거야. 내 상을. 그 내 상은 내 자체가 아니죠. 상은 내가 아니잖아. 그럼 이것도 마이크도, 이 마이크가 마이크 자체는 아니고 마이크의 모양이야. 그죠? 그게 있는데 그 상이 나타나면은 그게 이제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쓰임이. 용. 그 용으로서 사람이 이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솥이 있다 그러면은 밥솥이라고 하는 채는 안 나타나지만은 밥솥이라고 하는 상은 있잖아요. 그럼 밥솥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밥 만드는 데 쓰는 거잖아. 그게 용이라는 거야. 그렇지만은 밥솥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정확해야 된 밥솥이라는 모양은 없어. 밥솥은 채하고 용을 할 때 그 쓰이는 자체에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아이디어 속에 나타나요. 그게 채라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내가 있다 이거야, 내가. 그 내가 어디 있나? 못 찾지. 그래서 나는 그냥 뭐 80년 전에는 저게 나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런 거야. 상으로만 보고 알 수 있는 거야. 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그저 이쁜 사람 한 사람 있어도 그 사람의 상이지 그 사람 자체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뭘로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느냐? 뭘로 하느냐? 용을 보고 그 사람의 쓰임새. 그 사람의 쓰임새는 뭐냐면은
그 사람이 얼마만큼 사람다운가, 인간다운가, 그렇죠? 그것의 용으로서 사람을 그걸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그 인도에서 배척을 받은 게 브라만 이런 거는 그냥 뭐 카스트 뭐 해가지고 그 사람의 상으로서 모든 가치관방이 있었잖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거 아니야. 사람은 그 사람의 닦은 바, 그 사람의 아이디어로서 생각,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평가를 받아야 되지. 캐스트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집안으로 평가는 안 된다. 그게 이제 부처님 말은 용. 그게 이제 최상용이라. 그래서 이제 그 친이 그 이제 용이 그 용자예요. 쓰임이 세상 안 미치는 데가 쏘임을 안 가지는 게 없다 이거. 그래서 한때에 시고 미시 유일이 그러니까 한때의 계를 갖다가 보고 내가 그걸 해석을 했다 이거예요. 해석을 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때에 그 해가 본래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이 해를 보니까 그의 해석이 들어온 거지. 본래부터 그 해석이 따로 있던 거 아니고 그때마다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지대의 무불파고 기영이 지신이 무불전하여 시고 미시 유일이게 시유정상 본래부터 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시고 미시 유궁이 그 쌓임이 아주 많더라도 효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때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일시 색계를 그 개를 찾아가지고 해석을 하면은 그것이 고정이 돼서 그 주역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효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명 한때의 효로서 그 뜻이 한이 밝았더라도 이 명효 효도 질이 불통하여 꽉 막혀서 통하지 않으면 그것도 주역을 공부하는 태도가 아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그러면 그것도 비역이하다. 주역을 그리 공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소위 그 다음에 개요 그런 네 번째 라인 개효 단상지 어렵 개효 단상지 개와 효와 단상이 모든 설명을 갖다가 다 이해를 해도 그 다음에 부지유 개효 단상지용 그 뜻을 쓰임을 모르면은 그 주역을 막 공부를 해서 뜻을 알았는데 그래서 어디에 쓸지 모르면 그것도 주역 공부하는 게 아니다. 그게 뜻을 알고 그 효를 갖다가 어떻게 이용할 줄 알아야 주역을 공부하는 거다. 그러므로 고로 덕지어 정신지원과 모든 정신을 갖다가 다 집중하고 자기 마음을 갖다가 풀로 가동시켜서 여천지 합기덕하고 천지 만물에 있는 덕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맞는지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그 다음에 여일을 합기명하고 해와 달에 붙여가지고 이 뜻이 아주 명확하게 되어 있느냐를 갖다가 맞춰보고 그 다음에 여사시 세 번째 여사시 합기사 이것이 이것이 사시에 맞춰가지고 순서에 지금 이게 앞에는 선우가 맞느냐 안 맞느냐고 사시에 맞춰보고 1월의 발급에 맞춰보고 천지의 덕에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다. 여귀신 세 번째 줄 여귀신 합기기륭한 연이에요. 귀신하고 뜻이 통해서 도를 통하는 말이죠. 유도 도학자가 돼서 귀신하고 도를 정신이 서로 통해서 이 사람, 나, 너의 기륭이 보일 때까지 공부를 합니다. 기륭이 보일 때까지. 극진히 공부를 해서 그렇게 해야 가히 위지지 여겨라. 그래야 주역을 좀 공부 좀 했네?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기덕하고 학기덕하고 학기명하고 학기서 순서를 지키고 그 다음에 학기기륭 기신하고 학기기륭이 요 네 개가 다 맞을 정도가 자기 공부가 들어와야 내가 좀 책 좀 봤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말하지 말아요. 그래서
가위 위지 지역이야. 그래야 주역을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연이나 역지육에 이미 나타나 있는 공부를 하고 이미 나타나 있는 효를 갖다가 역지유형자는 그거는 내가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으나 가히 언지 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그 견자 있죠. 견자는 현자로 있습니다. 견이 아니고 현. 그다음에 기자를 갖다가 이자라고 있습니다. 그 기가 아니고 이형, 이형자는 불가이언지라고 말할 수 있으나 미형, 미현자는 아무리 읽어봐도 형태나 뜻이 나타나지 않는 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석할 것이냐? 그래서 열심히 과여제 그것은 학자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주역의 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전공을 바꿔야겠어. 그래서 역서라는 게 이제 이렇게 해서 지었으니까 이제 앞에 거는 다 떼버리고 뒤에 거 천지 여천지 학기명 밝으냐? 덕이 있느냐? 일을 하고 만큼 밝으냐? 사실만큼 순서가 있느냐? 기신만큼 기륭을 알느냐? 그 네 가지를 비추어 봐라 이거죠. 그럼 네 가지가 비추어 볼 정도로까지 공부를 열심히 하라. 그 말씀입니다. 얼마큼 그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 살만하겠네요.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자, 이제 그것이 이제 1권이고 이번에 주역 이제 설계전은 뭐냐면은 설계전은 1장에서 2장까지는 똑같이 역설을 만드는 그 대의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3에서 5장까지는 아까 말하는 8개 있죠. 선천 8개, 5천 8개의 해석을 했고 그 다음에 6에서 11장까지는 특성을 해설했는데 결국엔 뭐냐면은 국리진성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성품을 봐서 하늘이 주신 자기의 길을 찾아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난번까지는 많이 했는데 그거 보면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 복기 8개는 지금으로부터 5천년 전에 하도라는 데서는 하도는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하도는 동그라미가 가운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 파란 거로 된 거. 1번, 3번, 2번, 4번, 5번. 1, 2, 3, 4, 5. 그 동그라미 하나 있고 바깥에 있는 동그라미 6, 8, 7, 9, 10. 그죠? 그 동그라미 두 개 있죠. 그래서 1, 2, 3, 4, 5를 갖다가 우리는 생수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숫자가 1, 2, 3, 4, 5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넣을 수 있어. 1, 2, 3, 4, 5에다가 5를 더하면은 1에다가 5를 더하면 6, 2에다가 5를 더하면 7, 그리고 5에다가 5를 더하면 10, 10에서 가면은 10에서 뜨면 10, 또 1, 2, 3, 4, 5. 그래가지고 모든 숫자를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복기제가 보니까 상생의 원리로 되어 있다. 뭘로? 목화, 토금수가 서로 상생하는 이치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주의 상생을 나타내고 의는 뭐냐면은 심볼 그게 오행하고 숫자를 갖다가 연결을 시키는 오행하고 숫자를. 그래서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16 1하고 6은 무조건 수예요. 물이에요. 16 그러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 16수 38목 49금 50토 27화. 그래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말한 대로 그 옆에 보면은 복기 8개도 보면은 38목 하면은 리가 있죠. 리. 예. 리. 거기가 이제 그 목자리가 리자리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수자리가 곤. 8번에 가면은 곤. 그다음에 남에 가면은 건. 이제 그렇게 이제 복희 씨가 걔를 이렇게 하면은 상생하는 관계가 만들어져 있다고 자기가 이제 오리지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그 우주의 원리를 갖다가 깨달아가지고 만들었는데 이것은 뭘 나타내느냐? 보면 16수에서 수가 목을 갖다가 사용하죠.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서로서로 만들어지는
원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따라서 이 복희씨가 복희 8궤도를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만들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은 물 일육수 수 자리는 이 동양에서는 기준이 북쪽이니까 북쪽에다가 물을 갖다 놓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곤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곤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화 자리에는 남쪽은 제일 따뜻하죠. 그래서 거기에는 자를 나타내두고 그 다음에 목이 이제 성장하잖아요. 성장하는 것은 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리자를 갖다 놔두고 그것은 동쪽에다가 해가 뜨는 자리 동쪽에다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지는 자리는 서쪽에다가 그 물자리를 갖다 넣었어요. 그렇게 넣으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은 남북이 정해졌죠. 남북이 정해졌는데 그 남북을 보면은 남은 하늘, 그는 하늘이다 이거요. 그는 하늘, 그냥 주역에서 보면 그는 하늘, 그러니까 고는 땅. 그는 하늘, 고는 땅. 그다음에 이는 불. 이는 화, 불. 그다음에 감은 물. 그다음에 이제 동서남북이 그렇게 정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건, 땅은 곤. 그러면 동쪽에서는 리, 서쪽에서는 감. 그래서 근곤감리가 우리 태극기에 있죠. 태극기에 이제 거기 그대로 나타나 있죠. 근곤감리, 하늘과 땅, 물, 불. 그것이 세상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물과 불로서 세상이 다 이루어졌다. 복희씨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럼 그것을 갖다가 서포트 해주는 게 있어야 될 겁니까? 서포터.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건이는 세 개가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는데 그 옆에 태가 있으면은 하나가 끊어져 있죠. 그래서 끊어져 있는 것이 이제 변해 가지고 건으로 돌아간다. 그죠? 그러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리고 요 밑에 이제 그 대각선을 보면 간이라는 데가 있죠. 간이 되면은 다 끊어져 있는데 제일 위에만 붙어 있죠. 그것이 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제일 위에 있는 그 붙어 있는 것이 없어지면은 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게 궤를 갖다가 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뭐가 있냐면은 여기 천지가 정의가 되어 있다면은 하늘과 땅 그리고 동과 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사이에 그 대각선으로 태자 있죠. 태자는 뭐냐면 연못이라는 말이에요. 태자는 연못. 그 다음에 간이라는 것은 산이라는 말이에요. 간은 산. 그래서 산인데 산하고 연못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그래서 마주보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바라보고 있고 서로 교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교류가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있는 물하고 불하고 감하고 영하 물 근본감지에서 하늘과 땅 물불 서로 이렇게 보고 있죠. 서로 음량도 되는. 그렇죠. 음량되고. 그러고 이제 간은 산이고 태는 연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산하고 연못하고 서로 이제 교류를 하고 그 다음에 진손 진은 뭐냐면은 우레라 그랬죠. 진은 우레 그리고 손은 바람 그게 이제 8개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8개 의미가. 그러니까 대거 8개가 되고서 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어떻게 되니까 곤에서 나와가지고 제일 밑에 북에서 보면은 북에서 나와가지고 양이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리에 가서 양이 2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가가지고 양이 다 3개가 됐죠. 그래서 3개가 돌아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손서간은 그냥 그 건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데서 음이 하나 생겼죠. 제일 밑에
손에 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서쪽으로 가서 음이 두 개가 생겼죠. 그죠? 음이 두 개 생기고 북쪽으로 가서 음이 세 개가 생겼죠. 이제 그렇게 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만드는 그것을 갖다가 복희팔계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만든 이유가 뭐냐면은 만약에 보면은 천지가 동서남북이 천지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제자리에 가고 산택이 통기. 산하고 택은 뭐냐면 간하고 연모. 산택이 서로 통기. 기운을 갖다가 서로 교환하고 내풍이는 뭐냐면은 아까 진은 우레, 소는 바람이라 그랬죠. 내풍이 서로 어울려서 상박 서로 어울려서 수하가 거기는 그 네 가지가 서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자연을 보면은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호수하고 산하고 사이에 그 뭐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이렇게 좀 하는데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물하고 불이 이제 작용을 하는데 물하고 불은 서로 상극이잖아요. 상극인데 거기에 보면은 불상사 그 사기 갈 때 사자인데 그 사자를 읽지 않고 석이라고 있습니다. 석. 석은 그냥 석자도 읽고 사자도 있는데 사는 뭐냐면은 파이어. 사를 할 때는 파이어 할 때는 총을 쏘다는 말이고 이 석은 싫어한다는 말이에요. 싫어한다. 자, 그 그림을 보면은 이제 뭐가 있을까요? 그림을 보면은 자, 우리 가장 간단하게 불과 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불을 갖다가 동해에 있는 불을 갖다가 남편이라 생각해요. 남자 서로 이제 음양이니까 남자로 생각하고 그 서쪽에 있는 감을 갖다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서쪽에 육을 갖다가 여자, 그다음에 3을 갖다가 남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까 오행에 말하면은 서로 상극이 돼가지고 물하고 불은 서로 싸워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가 싸웁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싫어하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고전적으로 배울 때는 뭐 물은 불을 끄고 불은 뭐 나무를 태우고 막 그런데 그것은 아까 말하는 그 substance 그 근본 성질이 그러는데 쓰임에 가서는 우리 사람이 이제 생활하는 데 대해서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돼요? 남자 여자가 서로 싸우고 막 그 총싸고 그러지 않고 좋아하잖아. 그래서 수하불상성 남자와 여자가 서로 싫어하지 않으니까 뭐가 생겨요? 애가 생겨요. 그렇죠? 서로 이제 음양 오행에 이제 그대로 리지드하게 이해를 하면은 음양에 서로 불을 꺼버리고 물을 막 뭐 이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상극이 서로 만나가지고 무슨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 그냥 하늘하고 땅도 하늘이 땅을 갖다가 뭐 없애고 땅이 하늘을 그렇지 않고 하늘과 땅이 서로 좋아해서 용을 이룬다는 거예요. 아까 산택 통기도 산하고 호수가 산에서 열을 받아가지고 이 아지랑이 올라가서 물이 나오면은 호수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그 산에다가 물을 주면은 산에 나무가 자라고 이렇게 서로 돌아가죠. 그것을 갖다 산택 통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 동양에서는 뭐냐면 채상용이에요. 채는 서로 상극이지만은 쓰임에 있어서는 서로 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남자 여자를 보면 알 수 있어. 남자 여자도 서로 그럼 남자가 뭐 여자를 갖다가 막 이거 하고 해야 되면 그러지 않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어울려서 지나면서 애도 낳고 가정도 꾸미고 그래 사회생활을 하고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산택 통기하고 그다음에 내풍이 상박해서 내풍이 아까 지는 우레라고 그리고 소는 바람이라 그랬죠. 거기는 그 우레할 때는 항상 바람이 불죠. 비바람 불 때. 그 비 온다 안 하고 비바람이라 그러잖아요. 비바람 폭풍설하네. 폭풍한설에. 거기는
우레가 하면은 반드시 바람이 불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내풍이 상박하냐. 그것은 이제 옛날 사람이 그걸 계속 봤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도 서로 상극이지만은 쓰임에 있어서는 서로 교류를 하고, 산하고 호수도 서로 상극이지만은 쓰임에 있어서는 교류를 하고, 그 내성하고 바람도 서로 상극이지만은 서로 교류를 하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상극이지만은 서로 만나서 찢고 볶으면서 다 살고 있다. 자, 그렇게 되는 것을 갖다가 이 주역에서는 뭐냐면 팔계 상석하니, 팔계가 서로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어울려서 사는 거야. 어울려서 혼자서 살 수 없고. 그래서 수왕자는 순코, 지례자는 역하니 시고로 역은 역수야라.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복기 팔기에서 수, 목, 화, 토, 금이 이제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토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토는 어디서 생겼어요? 화에서 생겼잖아요. 화에서. 요 그림에 보면은 그 화는 어디에 생겼어? 목에서 생겼잖아요. 그 그림에. 그 목은 어디 생겼어? 수에서 생겼죠. 그래서